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었죠. 금요일날 기준에서의 중동 불확실성, 그리고 주말 기준 내내 엔비디아의 급락 사태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이 확대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매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의 확장이 전체 시장 추이를 바꾸진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왜 시장이 강력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었는지, 특히 IT 종목에서의 낙폭이 주말의 공포감 대비해서 제한적인 상태에서 강력하게 들어 올려질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 오늘 쉽고 알찬 내용으로 꽉 채워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니까요, KB금융 같은 그 엄청난 무거운 종목이 오늘 장중 10%대 급등, 7만 원을 장중에 재돌파해주는 그 어마어마한 흐름, 거기에 자동차주들 현대차와 기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러한 불기둥 랠리, 불기둥 수익을 가지고 가실 분들만 함께 하십시오. 저는요, 잠시 후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면 깊이 있게 진행을 해드리겠죠. 자, 먼저 볼까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동네 창피하게 전월 대비해서 이 정도의 하락이 연출돼 있어요. 4%대. 그나마도 요 금요일 날 꼬리 달고 다 돌린 요 흐름과, 그리고 공포감이 앞섰지만은 강력하게 돌려주는 그 흐름들, 금요일 기준이죠. 월요일 기준이죠. 그러한 흐름들이 형성이 돼줬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시장의 흐름이라면은 원래는 무너졌어야 정상이잖아요. IT 위주의 흐름이었고. 근데 밸류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대한 내용들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한 흐름과 함께 IT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초강력의 흐름, 순환성의 흐름이 지속될지는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이격을 줄이는 흐름 범위를 좀 놓고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흐름이 하락은 아니에요. 하락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이격을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잠시 또 삐끗하긴 했습니다만 영수회담이 또 놓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들이 일정 범위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죠. 그럼 바로 요거 다 메꾸는 겁니다. 다 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일요일도 시장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불확실성이 터졌는데 이스라엘은 1.43%, 0.94%의 하락이 국한됐다라는 하락이 국한돼서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돌립니다. 에? 이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1.23 또 0.84 결론은요. 이 돌려지는 흐름과 함께 일요일의 기준에서는 1.12%의 강세 흐름까지 연출이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일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요일 날 장이 열린다는 거죠. 1.21.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 무기를 어떻게 쏘고 뭐 망공망을 어떻게 했고 다 필요 없어. 뭐 핵시설을 공격 다 필요 없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8% 밀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걱정해 줄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치 고점 3,300포인트 그 기준에서 20% 이상 밀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8% 하락해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돌려놨잖아요. 꼬리가 있어요. 여기. 돌리면서 7%의 하락 고점 대비.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엄청난 뭐 핵 문제가 불거지거나 그랬을 때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무슨 군사 전문가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 분을 모셔다가 이런 내용을 들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경청해야죠. 근데 주식 얘기 아닙니까? 주식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또 군사 전문가야 갑자기 무슨 사진 허락도 안 받고 사진 갖고 나와서 뭐 무기가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아이고 결론은 진짜 뭐 핵시설을 타격하고 핵 공격이 나오고 그런 굉장한 말 같지도 않은 문제 불거지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7.3% 마이너스 이 시장 어떻게 되겠어? 폭락 같은 소리였어. 거래 정지죠. 거래 정지. 무슨 폭락이야. 심각한 얘기죠. 지금 뭐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다.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끝났어요. 이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3위에서 4위로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뭐 5위에서 한 방에 3위까지 올라오고 애플의 시가총액을 위협할 정도로 2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금액 기준으로 3천조, 시가총액이 3천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3천조가 안 돼요. 근데 종목 하나가 3천조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금요일 날 10% 붕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났죠. 주말 내내 반도체 이제 끝났나? 라고. 그 조종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서부터 나왔습니다. ASML에서부터 이거 실적이 안 좋은데 꼬리 빵 달리고 내려온 이 흐름부터.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 연동폭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은요. TSMC 시가총액 뭐 극대웅주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또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왜 무너졌어요? 실적은 긍정적으로 1, 3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뭐 실적에서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있는데 2분기부터 해서는 2분기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있었던 내용은 2분기로 이제 실적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좀 둔화될 거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20% 성장 예상했던 부분을 10%로 줄였어요. 뭐 지진 영향이든 뭐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밀렸어. 밀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의 주가도 조금 흔들리고 우리나라 IT 종목도 흔들리고. 근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IT 종목 19만 1,400원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이번에 금요일 날 한번 제대로 두들겨 맞은 거지. 그 전에 그렇게까지 심한 조정은 아니었고요.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인 삼성전자 8만 6천 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8만 원 이탈된 거 언제 7만 원 굴레를 벗어날까 하고 있는데 이제 굴레를 벗어날 위치잖아요. 정정불안의 해소 부분. 어쨌든 ASML 그다음에 TSMC 그리고 금요일 날 충격 준 게 이거예요. ASML과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 업체 ASML의 추이와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이런 쪽하고는 달라. 솔직히 저도 뭐 ASML은 간혹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두에 좀 입에 익은 단어이지만은 SMCI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 뭐 그러니까 어떤 업체냐면은 대략적으로 GPU를 가져다가 서버를 구축해서 서버를 납품하는 업체. 근데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분기 실적 발표를 이달 말에 합니다. 30일인가 아마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한 10거래일 전에 그러니까 20일경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20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실적 예비치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를 안 했어요. 뭐 6번 이상 계속 발표하다 이번에 발표를 안 했어. 그러니까 30일 날 실적은 나올 거야. 이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급락이 연출된 마이너스 23%가 나와버린 거예요. 시가총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3%가 나오니까 그때 돼서 엔비디아의 낙폭이 점진적으로 확장이 됐는데 미국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내마녀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마녀의 날이 아니에요. 미국은 지수, 선물과 옵션 그리고 주식, 선물과 옵션. 우리나라는 주식, 옵션은 거래가 아예 안 돼요. 우리나라는 주식, 옵션은 아예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마녀의 날인 게 맞고 단어만 내마녀의 날이고 미국은 내마녀의 날인데 주식, 옵션에 엔비디아의 풋에 대한 매수의 강도가 확장되고 선물 쪽, 현물 쪽을 매도하는 그 흐름 속에서의 변동성의 확장 마이너스 10%까지. 누가? 엔비디아가. 이 충격 때문에 주말 내내 공포감이 앞섰죠. 왜요? 우리는 IT 비중이 50% 이상이니까. 그런데 주말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미 벌써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개파락은 일단은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그 변동률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해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 둘, 셋,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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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이게 뭔데?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 에? 애플에게 2년 2개월 동안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놔줬다가 24년도 1월 11일 날 여기서부터 애플에게 장중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해 온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제가 이거 내가 혼내줄 거예요. 지금 이거 혼내줘야 되는데 진짜 혼내줄 거예요. MS의 지금 차트가 아닌 것 같은데 MS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인데 이거 어떤 차트를 잘라놓은 거지? 제가 많이 혼내줄게요. 22년 1월 달에 고점 찍고 MS가 이렇게 밀렸다? 이거 아니에요. 나 매우 많이 혼내줄게요. 어찌됐건 이 차트 무시하고 MS의 흐름이 뭐 이렇게 알파벳처럼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신고가를 냈으니까 애플을 뛰어넘었겠지. 지금 아마 모니터링하고 채팅방에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있을 텐데 무지하게 혼나야 돼. 이거 뭐 몇 장이나 든다고 이거 하나를 못 잘라나.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은 HTS에서 직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파벳 전혀 문제 없죠. 이 신뢰도가 한번 떨어지니까 이게 알파벳 차트가 맞나도. 저는 매번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알파벳 그리고 이게 10월 달이 여기니까 알파벳 맞을 겁니다. 이게 알파벳 맞아요. 그 다음이 아마존 시가총액 몇 위에 5위죠. 알파벳이 3위로 지금 복귀했고 아마존의 기준도 내가 조금 신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마존도 이제 신고가를 내줬는데 4월에 신고가를 내줬다? 4월에? 저도 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어찌됐든 아마존 지금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일단 서버를 구축해서 써야 되는 쪽, AI 서버를 구축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쪽, MS사, 그 다음에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메타, 그리고 메타입니다. 이런 쪽의 기준의 흐름이 지금 문제가 될 만큼의 흐름으로 연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는 10월 25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저 당시에 10월 25일 날 작년입니다. 작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7.67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9.90까지 밀렸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9.51로 끝난 거예요. 이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 엔비디아랑 똑같이 시가총액 3위.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실적이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잘 나왔는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 AI 사업 부분,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성장성이 26% 전 분기에 26%가 나왔는데 알파벳은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24인가 뭐 이렇게 뿐이 안 나왔어 성장성이. 그러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둔화됐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개파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럼 어떻습니까? 멀쩡하죠. 멀쩡합니다. 그 이후의 흐름이. 그 이후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려 MS 시가총액 1위 MS, 시가총액 3위로 회귀한 알파벳, 시가총액 4위 5위죠. 5위 아마존, 시가총액 6위 메타까지 전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AI 기반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둔화되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된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가 가파르게 올랐다. 그렇지 않아요. 엔비디아도 92센트 주당 순위 92센트 예측했던 범위를 이렇게 넘기고 계속 실적 전망치를 넘기는 가운데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5배 증가했어요.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5배 증가했고 지금의 시가총액의 기준은 지금의 시가총액 2조 달러 이탈됐잖아요. 그래도 2,500억 수준 아닙니까? 2,500조. 150%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저점이 아니죠. 요 실적 발표 날 대비. 1,000조짜리가 지금 현재 어찌됐건 2,500조 수준까지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은 5배 증가했다. 그렇다면은 이 당시 기준 대비해서 과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어요. 실적이 5배 올랐잖아. 응? 물론 실적이 뭐 많이 올라왔어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PER이 높으면 안 되는데 작년 PER이 80배 이랬단 말이야. 또 IT 거품 났을 때 80배, 100배 이랬어요. 지금 엔비디아의 PER은 50배 수준. 50배도 무지 높죠. 근데 과거 데이터 대비해서는 오히려 낮게 형성돼 있다. 실적 개선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 440불일 때 650불의 목표 주가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700불일 때 1000불, 1200불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렸고 지금의 기준에 974불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762불인데 이것이 충격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지금 일봉 지금 없는데 엔비디아 일봉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흐름이 연출돼 있냐면 엔비디아의 일봉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요. 그때가 플러스 6%인가 5%? 마이너스 7%? 어찌됐건 고점 대비 10% 이상 12% 수치상으로는 12% 밀려 있었어요. 응? 그리고 들어올려질 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요 자락에 5월 23일 날 5월 25일 날 하루 등락폭이 갭상승 26% 장중 29% 시가총액의 차이는 있지만 1,000조짜리 기업에 29%까지 올랐으니까 하루에 290조가 올라간 거예요. 금요일은요? 금요일은 전일 대비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12%도 밀린 적이 있지만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가 빠지면서 미국 역사상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시가총액이 증발한 그런 업체가 된 거예요. 하루에 250조, 270조 정도 없어진 거죠. 그럼 1위는 누구냐? 1위는 21년 11월이 나스닥 최고점이거든요. 22년 1월이 S&P 500 지수와 다우 최고점이고 요 언저리에서 MS가 아닙니다. 메타 플랫폼, 예전 페이스북. 메타가 하루에 20% 이상 밀리면서 그때 하루 없어진 시가총액이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고 나서 메타가 그냥 끝났냐? 아니죠. 지금 또다시 사상 최대치입니다. 결론 다 복잡해.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의 요 흐름범위 아직도 1,100불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대표적인 반도체 D램 업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봐야 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이러한 주간 단위 음봉이 떨어졌어요. 숨도 못 쉬게 무서울 정도로. 근데 갭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재차 130불은 넘겼던 자리입니다. 130불과 150불을 재차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그나마도 절반을 아직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잘 돌려놓고 마무리 짓기를. 아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 응? 노란톡 기준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월요일 날 대참사 아닐까요? 무서워요 라고. 주말에
이 22일 아니야. 이것도 내가 혼내줄 거야. 이게 어떻게 22일이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원고 쓰시는 분들 내가 내일 다 한따까리야. 주말에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에요. 20일인가 21일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그렇게 해서 SMCI 및 엔비디아의 영향 때문에 주력주들에 대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충격이 우려됩니다. 다만 MS,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의 흐름이 지극히 견고하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콜. 그러고 나서 오늘의 흐름. 물론 한미반도체는 힘들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겨낸다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나온 종목하고 한 종목을 바꿨어요. 어떤 거요? HLB를 바꿨나? 하여간에 이거 보시면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 저점에서부터 급격히 돌려놨죠. 현대차 뭐 5%에 달하는, KB금융 10%에 달하는, 얘 9%에 달하는 그런 수익 범위. 얘만 이제 좀 많이 미끄러졌는데 좀 과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 흐름에 요 수익까지. 자, 일단 시황 부분 요만큼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뒷부분에 여러분들의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될 종목 검색기에 대한 활용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장의 흐름 하나 잘 보는 것만 가지고도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오늘 시가총액 5위, 6위 기아, 현대차의 기준과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원고 작업자에 꼭 전달하세요. KB금융 넣으라고. KB금융 같은 경우 뒷부분에 교육 내용이 있는데 KB금융도 이 안에 뭐 수익률 범위에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죠. 5만 원에서부터 7만 원이면 40%인데 그렇게 해서 KB금융까지 전부 넣어서 뭐 사실상 엔캔 같은 종목군들 차익 실현됐으면 빼버리라고 지금 뭐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소리는 안 듣고 그냥 뭐 안녕하세요만 듣고 있는지. 자, 이러한 흐름에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 LS 일렉트릭이나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심화돼서 마감이 됐는데 바닥에서는 일단은 좀 돌려놨거든요. 수급이 일부 개선되면서. 내일 기준에 한번 보시자 이거야.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반도체 소부장 이외에 전력 관련된 LS 일렉트릭, HD 일렉트릭까지 포함해서 전부 주력주 포착 포함 이후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하이닉스 기준이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화두가 됩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또다시 뭐 7만 전자 어쩌고 하는데 하이닉스 11만 6,300원, 현대차 17만 원 이하. 그 기준에 작년 10월 말도 똑같았어요. 9월, 10월 폭락 나오고 엔비디아가 5월부터 초폭등 나오면서 하이닉스 같이 움직였는데
시가총액 3위 알파벳이 하루에 9%의 폭락이 나오고 10월 말에. 그러면서 9월, 10월 뭐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시장의 지수가 2277포인트까지. 근데 그때의 55%까지 비중을 확대해드렸어요. 만약에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이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또 현대차 지금 뭐 시가총액 50조 미만으로 깨졌었잖아요. 응? 근데 순이익이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12조란 말이에요. 그 종목군들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다 포기해야 된다. 다 팔고 쉬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요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시장 13.78 반등 나올 때 42.57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1월 달에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오고 2,500이 이탈되는 그런 흐름에서도 어떻게? 시장 5.30 지금 되돌려놨죠. 22.99%의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는 하이닉스, 현대차를 주축으로 70% 비중을 꽉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비중에 대한 조정을 잘 해놨기 때문에. 3월도 마찬가지예요. 3월에 시장은 마이너스 0.49. 2월 말 종가 대비 마이너스 0.49. 우리는 역시나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을 채워놓고 LG화학 비중을 5% 낮춰놓고 그 과정 속에서 현대차는 아직도 좀 눌려있긴 합니다만 2월 말 대비. 계좌 수익은 시장 대비해서는 긍정적이다. 여기에는 HLB의 수익, 여기에는요 HD 현대 일렉트릭, 여기에는요 LS 일렉트릭의 수익 범위가 포함되지 않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 범위가 포함되지 않은 수익들이에요. 그래서 4월 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 3.45%이고 유가증권 시장이 마이너스 4%인데 비슷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마찬가지로 HLB, 이 수익 범위가 빠진 수익 범위가 이 정도다.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잘 보셔야 된다. LG화학은 안타깝지만 비중을 5%로 줄여놓은 거고 나머지 IT와 자동차에 집중한 거고, IT의 그 흔들림에 대한 공포감이 앞섰지만 결국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집에 대한 기준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 흐름의 음봉으로 지금 미끄러져 있지만 과한 흐름으로 지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월 기준에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간 것이었는데 조정만 깊어졌죠.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 14조 5천억. 이 실적 전망치는요 10월 말에 8조 1천억이었어요. 6조 4천억이 올라간 거예요. 6조 4천억이. 그럼 80%의 실적 전망치가 증가한 건데 주가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 10월 달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률은 50%가 안 돼요. 실적 전망치는 80% 이상 증가했는데 주가 상승률은 50%가 안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평가 기준이니까 누적 매수와 손바뀜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일장에도 하이닉스, 당연히 삼성전자 포함이죠. 그리고 현대차 신고가의 기준, 그리고 한미반도체 가격 반발력의 기준,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여기가 1순위고 여기가 2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3순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고 4순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관련된 여러 이제 뭐 금융지원책 내용까지 있는데 다 들여다보시고 기준 거래량 보시면서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런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수익 플러스 상한가 종목에 대한 흐름 플러스 오늘 장중에 기아 현대차의 흐름과 주력주로 넣어놓은 한국전력의 흐름, 또 주력주인 KB금융의 흐름의 수익을 포트폴리오 계좌에서 가져가다 보니 HLB, 그리고 시가총액은 작죠. 그렇지만 상한가 종목까지도. 결론적으로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작아요. 얘도 작아요. SPA 소프트도. 근데 뭐 오늘 같은 날 검색계 뜨고 검색계 뜨고 나서 진입 후의 수익률이 23.21%까지 나오고 거래대금 최상위. 예? 상승률 1위, 거래대금 시가총액 1조 미만인데 거래대금 17위. 그리고 종목 검색계 튀어나온 이후에 이렇게 검색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핸드폰에 오늘 같은 날 종목 검색해 종목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S천에 1조 미만짜리 3천억에서 1조짜리 종목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빵 뜹니다. 그러고 나서 상한가 빵 들어가요. 진입 이후에 25.89% 수익이 나와요. 진입 신호 진입. 그러고 나서 탈퇴 신호가 나오죠. 탈퇴 이후에 이제 재진입에 대해서는 개별 매매. 왜? 등락률이 지금 너무 높여져 있는 상태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SB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검색에 뜨고 움직임.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포착되고 수익 내고 금요일 날 전량 차익 실현했죠. 금요일 날 꺾여져 내려갔잖아요.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월요일 기준에서는 관망 바닥에서 돌릴 때 다시 관시. 마찬가지. 저는 종목 검색기는요. 요게 몇 년 된 거예요? 주식 카드가 38년 된 거예요. 럭키증권이라는 곳이 지금 이름이 완전히 다 바뀌어 있어요. 넘어가고 매각되고 뭐 해서. 그래서 38년 된 증권카드. 이때는 증권카드 디자인 다 똑같았어요. 납품하는 곳이 한 군데 업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2007년도에 이 업체도 없어졌죠. 대우증권 합병됐죠. 대우증권에서 진행하는 마스터즈 리그 얼마? 1억 계좌. 실제 1억 주식 계좌를 가지고 매매를 해서 10주 동안에 7,681% 전 세계 기록. 전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윤정도. 프로필 하면 쫙 한번 나올 거예요. 38년 주식하면서 방송 활동만 24년 이상.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대표님 그런 이러한 내용들을 좀 검색기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검색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어드려서 이런 종목군들 하이닉스입니다. 소형주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입니다. 13만 1,500원에 포착이 돼서 19만 원대까지 올라요. 16만 원이 아니라 13만 1,500원, 19만 원대까지. 올해 1월 달에. 그리고 엔캔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포착돼서 얼마 9만 원대 포착돼서 40만 원까지. 이게 종목 검색기에 이 알고리즘 수식을 넣는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증권 매매하실 때 뭐 현재가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정도 기준에 이렇게. 오늘도 제 방송 시간 끝나고 나면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용철 전문가 나오죠. 나도 종목 검색기 갖고 싶어요.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증권사 HTS에 무료로 다 넣을 수 있게끔 증권사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 돈 받고 사실 필요 없어요. 그 돈 받고 막 팔잖아.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용철 전문가가 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무료로. 그 교육 받으시고. 아우 내가 언제 교육 받아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불기둥 AI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어두셔서 야 오늘 같은 날 또 내일 같은 날 불기둥 AI야 종목 좀 한번 줘봐.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얼마? 68,600원 아니지. 이날 상한가 78,500원 6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상한가의 이 흐름 누가? 한미반도체가. 엔캠 20만 8천원 바로 다음 거래일에 얼마? 다음 거래일에 또 떠요. 23만 9천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상한가. 가온칩스도 상한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신성델타테크 상한가. 이게 다 1조 이상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알테오젠 상한가. 그러고 나서 뭐 신성델타테크든 알테오젠, 따블, 엔캠의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의 수익 범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종목 검색기에 대한 부분들 차분하게 또 추가 교육 받으시고요. 잠시 한 템포 쉬셨다가 자동차 업종 그리고 KB금융 금융지주사에 대한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현대차, 기아도 여기 들어가 있죠. 시가총액 뭐 5위, 6위 꽉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군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뭐 지난해 9월, 10월 폭락 나오고 나서 11월 포트에 전체 시장 폭락 나오고 나서요. 25%. 그리고 올해 2월 포트에 25%. 뭐 수익률들 보세요. 44, 26.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 더블 계좌 만들고 싶어 이런 좀 쉽지 않은 목표치를 막연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현대차 같은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지금 3월달 포트 기준을 잡았을 때 현대차는 마이너스 2%예요. 또 4월달 포트로 잡아도 현대차의 기준은 뭐 4월달 포트에서는 플러스 5%가 됐네요. 그 3월 포트에서는 약간 이제 뭐 고점 찍고 나서 26만 1천 원 찍고 나서 눌림목이었고 3월 말 기준에 23만 3천 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되돌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현대차의 실적이 작년에 12조 순이익이 올해도 12조 이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뭐 당연히 또 사상 최대치죠. 그리고 내년에 13조 수준 시가총액 이제 올라와서 51조 3천억. 야, 이건 좀 응? 결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폭.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으로 20조 넘길 수 있을 것으로 24년 기준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뭐 엔비디아와의 관계, 밀월 관계가 굉장히 공공연하게 노출돼 있죠. HBM 5세대 부분 납품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HBM3 이 납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TSMC 대만의 지진 리스크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은 거죠. 분산하고 싶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같이 조인하고 협업하기로 하고 이제 곧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요 비중을 좀 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하고 나면요. 나머지 쪽에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쪽이 없어요. 순환적인 흐름이 나왔지만은 LG엔솔 같은 경우 안 빠지는 이유. LG화학이 82%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안 빠지지. MSCI 지수 들어가 있어. 코스피 200 지수 들어가 있어. 마찬가지. 코스피 200 지수, MSCI 지수. 그리고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이 92%. 그러니 이들은 안 빠질 뿐이지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실적이 돼요? 실적 비교가 됩니까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엄청난 뭐 어떤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 한. 셀테리온 마찬가지. 포스코홀딩스 철강주 마찬가지. 네이버 마찬가지. SDI 마찬가지. 이들의 흐름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황에 기준되지 않아요. 정정불안 때문에 못 움직였다면은 이번에 영수회담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자, 우리 그 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다시 한 차례 얘기해요. 이거 뭐 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소리도 안 듣고 있을 거야. 내가 혼내줄 거야.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여기까지 다 넣어놓고 있는데 그럼 글씨가 안 보이잖아, 글씨가. 그죠? 그래서 뭐 최대 15위 정도까지만, 최대 15위까지만 내일부터는 15위까지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글씨가 작죠? 그래서 지금 최상위의 매집은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뭐 이런 순위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 올해 들어서도 한 15위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부터 해서 금융 지주사, 한국전력까지. 이래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컨센서스 부분인데 저평가 상태가 맞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한 저 PBR 종목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목표 주가가 발생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실적, 그에 대한 기준. 저 PBR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적주를 놓고 보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보금 충분히 뭐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은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시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다? 핸드폰. 종목 검색기 불기둥 AA 종목가 나와봐라. 현대차입니다. 19만 1,900원. 이거 얼마? 26만 1,000원. 예? 이게 수익인 거예요. 1월 29일, 1월 말이잖아. 그러면 2, 3, 4. 3개월 만에 이 현대차에서 40%에 달하는 수익을 발생시켰다. 마찬가지예요. 20만 원. 30%의 수익을 발생시켰다. 하루에 포착되고 변동률이 8% 수준.
마찬가지예요. 포착되고 21만 8천 원 포착되고 4%. 마찬가지예요. 23만 4천 원 포착되고 5%. 저점 대비 4월 달 들어서는요. 저점 대비 하루에 얼마요? 4월 달 들어서 저점 대비 9.5% 오른 날도 있어요. 언젠데요? 11일 날. 이거는 포착 가격인 거고, 그죠? 포착한 이후의 가격인 거고, 저점 대비 9.5% 올랐어요, 이날. 4월 11일 날. 그때부터 해서 추세의 변동성의 기준들, 진입 이후에 7.11% 수익이 시가총액 5위 현대차에서 나오는데, 다른 걸 뭘 봐? 월봉 기준에 지금 이게 22만 7천 원일 때예요. 2월 2일. 와, 윤정도 못 부리려고 대형주 가지고 잘난 체하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목적인 거지. 대형주의 잘난 척은. 지금 23년도 10월 말부터만 계산을 따져도 개인들이 6% 뺏긴 거예요. 2억 1,100만 주짜리 업체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매집에 대한 규모도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을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서도 현대차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0만 주씩. 이거 잘못됐어요. 700만 주 아닙니다. 300만 주 터지면 행복하죠. 200만 주만 터져도 변동률은 나와요. 그리고 이 현대차의 기준과 함께 기아의 기준도 들여다보셔야 돼요. 4억 주짜리 기준에 2,770만 주의 매집. 어마어마한 매집 규모예요. 그렇게 되니까 7%의 매집이 단행된 이후에 눌릴 이유가 없죠. 수급의 변화가 없었는데. 돌려서 요 고점을 넘겨야 되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요 목표주가 그대로 유지하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증권 카드 34년 된 거, 또 종목 검색에 대한 수식 범위, 이러한 극대형주 하이닉스, 엔캠 이런 종목에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종목 검색기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다 드리잖아요. 현대참다 19만 원입니다. 현대참다 20만 원입니다. 현대참다 21만 8천 원입니다. 현대참다 23만 원입니다. 이렇게 극대형주만을 가지고 가상계좌 2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4월 16일 가상계좌 1억 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9조를 넘겼던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의 수익. 지금은 사실상 계좌 좀 눌려 있어요. 근데 1기 수익 보시면 10%, 29%, 73%. 이것도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 지금 보고 계시면 이거 방송하면 계속 밀려 있죠. 이거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보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4월 4일까지의 기준인데 4월 4일까지 2월 달 이후에 2월 포트 기준이 28.52. 시장은 이때 얼마? 시장은 얼마? 9.81.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방의 수익 범위는 얼마? 73%. 이 종목군들이 전부 뭐였다고요? 종목 검색기에서 터져 나오는 종목군들. 그래서 이 당시에 27% 하루에 27% 2월 13일 날 올라온 HBSP, 또 엔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 얼마일 때요? 82,000원일 때. 거기서부터 더블 나왔죠? 그런 수익들 한미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은요? HLB. 이런 수익 범위들로 전부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맨 마지막 부분은 시간이 짧아서 얼마큼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맨 마지막 부분에 KB금융 진행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 KB금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입니다. 4월 달부터 포트에 넣어드렸고 지난해부터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KB금융이 지금 3월 포트폴리오 기준을 잡을 때 23.78%의 수익이에요. 3월 포트 63,500원 기준 잡으면. 그러면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KB금융 4월 달에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준 넣어드린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PBR이 0.44배에 PER이 5.13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는 크지는 않아요. 금융지주사는. 저 PBR 종목 뭐 얘를 1배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을 2배로 올린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저평가, 뭐 저평가라고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중에 뭐 시간 더 될 때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심리와 수급인데 수급 부분은 지금 메이저들의 매수 강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작년 1월 2일부터 우리나라 순매수 5위입니다. 상품 빼고 5위. 그리고 올해 1월 2일부터 올해입니다. 올해 2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KB금융의 수급은 굉장히 집중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지주사들에 대해서 GS, LG 이런 지주사에 막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KB금융은 좀 특화되어 있는 거고 저 PBR 찾기 종목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전력 마찬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 기준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미국 쪽에서 어찌됐든 금리에 대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쪽의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전까지는 실질 금리를 낮추기 전까지는 어떻게? 금융지주사는 무조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굉장히 자주 드렸었어요. 결론적으로 KB금융을 1월 23일 날 놓고 보시면은 51,500원이에요. 오늘 또 7만 원 넘겼죠. 거기에 배당까지 감안하신다면 작년부터 계속 들여다본 종목이니까. 검색기에 터져 나오고 52,800원. 오늘 얼마? 7만 원 넘겼잖아요. 2월 달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있는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설정 범위를 놓고 보십시오. 2월 달에도 변동률도요. 포착되고 나서 하루에 이렇게 6%대 흐름도 나와요. 오늘도 뭐 10%까지 올라왔죠. 주가가 5.43% 마이너스예요. 파란색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의 설정 범위. 마찬가지. 마이너스 2.16, 64,800원 편입의 설정 범위. 그런 기준점들의 기준을 보셔야 돼. 그래서 3차 목표주가 7만 원도 다 넘긴 거고 저 PBR 종목의 기준이 아닌 또 하나는요. 금요일 날 기술주가 무너져 내릴 때 미국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우 긍정적이었죠. 저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설정 범위의 종목 기준의 흐름들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